In progress. 자, 봅니다. 자, 준 프린트 12페이지. 파일 12페이지. 12페이지 봅니다, 거기. 독서인데요. 이거는 사회지문이에요. 네, 근데 사회지문인데 약간 과학적이라기보단 그런 내용이 좀 일부 들어있는데. 네. 얼른 정석이라면 우리가 이제 수업이니까 끝까지 읽고 문제를 풀긴 하겠지만 실전이라면 까불지 말고 빨리 들어와. 자, 실전이라면 한 3단락 정도까지만 읽고 문제를 바로 들어도 되고요. 만약 시간이 부족해서 빠르게 문제에서 따라 들어가야 된다면 요 내용 일치는 훑어가면서 선지에 들어있는 거 일일이 찾아가지고 들어가면 됩니다. 그럴 때 이렇게 세부 내용 일치 문제 같은 경우는 안 그럴 경우도 있는데 대다수의 경우는 여기 선지에 들어있는 순서대로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지금 보시면 4번에 1번 선지 세부 내용 일치해서 요 내용이 전반부에 있고 그거는 두 번째 선지는 2번 선지는 그 다음에 있고 이런 식으로 들어있지 보통은 이 3번 선지가 갑자기 거꾸로 올라가서 여기 있거나 하진 않습니다. 네, 이거는 대체로 그렇다는 거지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내용 일치를 한번 접근해 보시고요. 부분적으로 풀러 들어갈 때 그래서 그렇게 풀면 되고 이거 그리고 5번 문제는 뭐예요? A랑 B가 이렇게 부분적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거기를 부분적으로 풀고 문제를 풀어가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렇게 부분적으로 묶여 있다고 해서 여기만 읽고 문제 푸는 게 꼭 쉽지만은 않을 수 있어요. 왜? 여기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이나 개념들이 앞에서 설명된 것들을 바탕으로 이해를 해야지 좀 더 정확하고 이해도가 높아지기 때문이죠. 정석적으로는 다 읽고 풀면서 왔다 갔다 하는 거다. 그 다음에 이것도 선택하세요. 보기 박스 문제 풀 거냐 말 거냐도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풀 거냐 말 거냐 무슨 얘기? 네, 무슨 얘기냐면 포기라는 게 아니라 건너뛰어서 무슨 얘기냐면 수학 문제 푸는 거 생각해 보세요. 이 보기 박스 100점이 높습니다. 이 문제를 안 풀 수는 없는데 문제는 글이 잘 이해가 돼서 충분히 보기 박스 구체적인 사례에 적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다 하더라도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가 불확실하단 말이야. 마치 어려운 4점짜리 수학 문제처럼 모의고사에서 저는 아무것도 풀지 않아요. 알지만 개념도 공부했고 관련돼 있지만 그게 어려운 4점짜리 문제로 구성돼 있다는 걸 알면 그건 일단 지나가서 쉬운 4점이나 3점짜리나 2점짜리 먼저 풀고 돌아와가지고 풀어야지. 그런 식으로 요 보기 박스를 접근할 수도 있다라는 거 실전이라면. 여기까지 납득돼? 자, 1단락부터 3단락까지 한번 읽어보고 순차적으로 읽어봅시다. 잘 따라오세요. 차이점 부각하면서 있습니다. 교통 이용 내역과 같은 기록은 개인의 데이터며 그 개인이 정보 주체다. 따옴표 외쳤어요? 새로운 개념이기 때문에 쳤습니다. 중요하니까. 자, 그래서 앞으로 이런 기록은 개인의 데이터라고 할 때 정보 주체는 개인이라는 말과 바꿔 써도 상관은 없어요. 그렇게 되면. 자, 그러면 데이터는 물리적 형체가 없고 복제와 재사용이 수월하다. 데이터의 속성. 이 데이터가 대량으로 집적입니다. 직접이 아니라 다이렉트가 아니라요. 집적이 뭐죠? 모아서 쌓는 겁니다. 모여 쌓이고 처리되면 빅데이터가 되고 자 빅데이터가 되고요. 이것의 정보 처리자인 기업 등이 빅데이터 보유자. 자, 빅데이터 보유자는 기업입니다. 정보 주체는 개인이고요.
또 정보 처리자라 뭐 이런 것들은 다 기업 빅데이터 보유자. 산업 분야의 빅데이터는 특정한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제적 가치를 진다. 경제적 가치 진다는 건 돈이 된다는 뜻이에요. 가볼게요. 데이터를 재화로 보아. 이때 재화? 앞으로 요 후반부의 내용을 얘기를 할 건데 관련적으로 특히나 재화로 보아. 그 말은 뭐야?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보아. 소유권이 누구에게 귀속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있다. 소유권의 주체를 빅데이터 보유자로 왜? 자, 아니 안 피곤해. 어, 왜? 프린트 해줘? 너 아, 머리야. 자, 소유권을 가진 사람을 누구로 볼 것이냐? 자, 빅데이터 보유자를 볼 거냐? 정보 주체. 1. 그 두 가지 견해차. 빅데이터 보유자를 다시 한번 얘기하면 기업으로 그대로 해석해서 봐도 되고요. 기업으로 볼 거냐? 개인으로 볼 거냐? 자, 전자 1번의 경우는 빅데이터 보유자에게 소유권을 부여하면 빅데이터를 생성하고 유통하는 것이 쉬워져서 데이터 관련 산업이 활성화된다고 주장한다. 이렇게 보는 견해를 가진 사람들은. 자, 후자는 차이점 부각하면 돼요. 정보 생산 주체는 개인인데 빅데이터 보유자에게 부가 집중되는 것은 부당하므로 정보 주체에게 대가가 주어져야 한다. 차이점 부각하면 지금 여기 전자 후자의 차이점은 후자도 기업이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걸 부정하지 않습니다. 차이점 보면 전자의 경우는 개인에게 돈이 돌아가지 않죠. 여기는 후자는 기업도 돈을 갖지만 정보 주체 개인에게도 돈을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최근에는 논의의 중심이 데이터의 소유권 주체가 누구냐에서 데이터에 접근하기 위한 방안으로서의 데이터 이동권으로 데이터 소유권에서 바뀌고 있다. 논의의 중심이. 자, 차이점 부각하세요. 소유권은 아까 뭐와 관련된 거였어요? 돈과 관련돼서 빅데이터가 돈이 된다는 것과 관련된 논의였고 이동권은 뭐예요? 돈과는 관련이 없는 겁니다. 차이를 부각하세요. 자, 그럼 봅시다. 이동권이에요, 용어가. 우리나라는 데이터에 대해 소유권이 아닌 이동권을 법으로 명문화하여 자, 법으로 명문화했다는 법전에 문자로 작성됐다는 얘기입니다. 조항으로. 왜 우리나라의 경우 우리나라의 경우는 왜 데이터에 대해서 소유권을 법으로 규정한 게 아니라 이동권을 명문화했느냐는 정보 주체의 개인 정보 자기 결정권 참 길지만 개인의 정보를 자신이 결정하는 그 권한을 강화했다. 취지가 그거예요. 데이터 이동권이란 정의입니다. 구분 한번 해볼까요? 정보 주체가 개인이에요. 본인의 데이터를 보유한 자 누굴까요? 빅데이터 보유자, 기업 등에게 데이터 이동을 요청하면 그 데이터를 본인 혹은 지정한 3자에게 무상으로 전송하는 권리. 자, 되게 깁니다. 데이터 이동권의 정의가 정수현 어떡하지? 엎드려 있다 이번에 가네. 자, 여기서 잘 보세요. 데이터 소유권은 빅데이터를 통해 창출한 부를 누가 소유해야 하느냐였는데 차이점은 소유권은 이동권과의 차이점은 이동권은 대가의 지불 돈이 된다라는 것과는 무관한 거기 때문에 이 정의를 읽는 데 있어서 우리가 볼 때 개인이 요청하고 누구에게
그러면 그 보유한 자가 그 개인이거나 개인이 지정한 3자에게 이게 핵심이죠. 무상으로 전송한다. 그래서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과 관련된 건 본과는 무관하게 권한을 강화하는 겁니다. 다만 시험 문제 이런 거 달라요. 다만은 예외가 항상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다만 본인의 데이터라 하더라도 빅데이터 보유자 기업입니다. 위 수집하여 분석 가공하는 개발 과정을 거쳐 새로운 가치가 생성된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저 데이터 이동 거. 네, 데이터 이동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거는 뭐야? 못 준다. 네, 요청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법제화 이전에도 이번엔 차이점입니다. 또 이거는 법제화된 이후를 얘기하는 거고요. 법제화 이전입니다. 에도 은행 간의 차이점 부각해야 돼. 데이터 이동권이 법제화된 것과 그 법제화되기 이전의 차이점. 은행 계좌 자동 이체 항목을 이동할 수 있는 서비스는 있었다. 이는 은행 간의 약정에 따라 계약에 따라 부분적으로 시행한 조치였다. 데이터 이동권의 도입으로 쇼핑몰 상품 소비 이력 등 정보 주체 개인입니다. 개인의 행동 양상과 관련된 부분까지 정보 주체가 자율적으로 통제 관리할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됐다. 결정권이 강화됐다. 자, 차이점. 법제화 이전과 도입의 차이점은요. 법제 이전은 부분적이었다. 하나 더. 뭐가 필요했다? 약정이 필요했다. 이해됐죠? 너무 뭐가 어려워? 이걸 어떻게 읽으면서 다 생각을 하면서 읽어야 되는 거야? 해야 돼. 아니 자주 읽어. 자주 읽어. 읽었던 글도 읽어. 싫어요. 복습하면서 읽어. 읽는 게 되게 중요해. 쌤 저는 살면서 책 10권도 안 읽고 봤는데. 괜찮아. 지금부터 읽으면 돼. 아니요? 이런 식으로 따져서. 자, 문제에서 우리는 찾아와서 풀면 됩니다. 한 번 더 가죠. 마저 가겠습니다. 수업이니까. 데이터 이동권의 법제화로 기업은 데이터를 생성하는 비용과 거래하는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장점입니다. 그럼 이상이라서요? 한번 보죠. 그러면 요거를 그래서 설명해 줄 거예요. 차례대로. 자, 생성 비용에 대한 정의입니다. 자, 생성 비용도 줄이고 거래 비용도 줄여요. 자, 기업 내에서 데이터를 개발할 때 발생하는 비용. 용어에서 충분히 빅데이터를 생성할 때 생기는 비용입니다. 개발하는 거. 기업이 스스로 데이터를 수집할 때보다 전송받은 데이터를 복제 및 재사용하게 되면 절감할 수 있다. 생산 비용. 자, 거래 비용 이번엔. 거래 비용은 경제 주체 간 거래 시 발생하는 비용으로 너무 쉽죠, 용어가. 계약 체결이나 분쟁 해결 등의 과정에서 생긴다. 거래 비용은. 거래 비용이 발생하는데 그런데 데이터 이동권의 법제화로 정보 주체가 지정하여 데이터를 전송받게 된 기업은 정보 주체의 데이터를 보유했던 기업으로부터 데이터를 받는 머릿속으로 그리세요. 아니, 자, 가가 나에게 가 말고 가에서 보면 자, 정보 주체가 나가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요? 그죠? 네. 보세요 여기. 정보 주체 데이터를 보유했던 기업이 납니다. 으로부터 데이터를 받아요. 누가? 가의 기업이. 정의 보세요. 정보 주체 개인이 데이터를 본인이나 지정한 3자에게
데이터를 보유한 자에게 요청하고 그러면 그 보유한 자 기업이 제3자나 본인에게 줍니다. 어려울 거 없어. 봐봐. 정보 주체가 보세요. 정보 주체가 지정하여 데이터를 전송받게 되는 기업이 갑니다. 받아요. 잠깐만요. 누구로부터? 자, 그냥 가. 정보 주체의 데이터를 보유했던 기업으로부터. 그래서 기업이 이미 A라는 정보를 가지고 있을 때 얘한테 요청을 하면 누구한테 주라고? 가를 지정하는 거죠. 얘한테 줘, 가에게. 정보 주체가 누군데요? 개인이라고 그랬잖아, 아까. 개인이 자기 정보에 대해 자기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A에게 야, 네가 가지고 있는 거 가한테 줘라고 요청을 하면 나는 무상으로 A라는 데이터를 얘한테 전달해야 됩니다. 그러면 누가 돈이 절약돼요? 가가 절약이 되죠. 그러면 받으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이해되죠? 생성 안 해도 되죠. 가는. 이미 생성하는 건 얘가 생성했잖아. 정보 주체가 가한테 뭘 지급하는 거예요? A라는 정보가 있을 때 A라는 정보를 전달하려고 한다면 그게 자기의 정보겠죠. 별거 없어요. 이에 따라 기업 간 공유나 유통이 촉진되고 관련 산업이 활성화된다. 알아둬야 될 건 이해라는 건 문자화된 정보. 자, 이걸 봐봐. 물론 글쓴이는 이걸 떠올리지는 않았을지 모르. 이 그림대로 떠올리지는 않았겠지만 우리가 글로 된 문자 정보는요. 실제 원래 정보의 원래 형태는 문자일 수도 있지만 문자가 아니라 그림일 수도 있고 소리일 수도 있고 수식일 수도 있고 그래프일 수도 있고 등등등이겠죠. 이런 정보의 원래 형태에 대해서 알고 있는 전문가가 국어 시험으로 문제를 내다 보니까 문자로 풀어낸 겁니다. 그럼 뭐예요? 이 문자를 읽으면서 최대한 물론 완벽히 100% 복원할 수 있으면 완벽한 이해가 되겠지만 그거는 불가능하죠. 그래서 최대한 내 머릿속에서 다른 형태로 재가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떠올렸을 때 우리는 이해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읽을 때 만약에 그냥 글로서만 읽었을 땐 이해가 안 됐으면 다시 읽는 겁니다. 어쩔 수 없죠. 이해 안 됐는데. 근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대로 가보세요. 정보 주체가 지정해서 데이터를 전송받게 된 기업. 이 기업은 전송받습니다. 데이터를. 누구로부터요? 보유했던 애. 그렇지. 데이터를 보유했던 기업으로부터. 이 기업은 아마 데이터를 생성하는 비용이 발생했었겠죠. 처리하느라고. 얘는 비용이 발생했을지 모르겠지만 정보 주체로부터 지정받아서 데이터를 얘로부터 받게 된 그 기업은 얘는 봐봐. 그 기업은 비용을 절감합니다. 보세요. 나가 절감하지 않습니다. 가가 절감해요. 한편 정보 주체가 보안의 신뢰성이 높고 데이터 제공에 따른 혜택이 많은 기업으로 데이터를 이동하게 되면 요청해서 이 기업으로 이동하면 데이터가 집중되어 데이터의 공유나 유통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그러면 요 앞에랑 내용이 다르죠. 여기는 줄일 수 있다라고 해서 장점을 얘기했다면 여기는 걱정하는 바 오히려 한 곳에 완전히 몰려서 내 정보를 옮기면 혜택을 많이 주겠대. 특정 기업이 거기에 사람들이 다 정보를 옮겨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겠지. 그럼 어디에 정보가 다 독점 몰려? 거기에 몰리고 얘가 만약에 나누려고 하지 않으면 위축되는 거죠. 위축. 자, 봐봐.
데이터 보유량이 적은 신규 기업, 새로 진입한 기업은 기존 기업과 거래를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 데이터 생성 비용을 절감하는 것에도 효율적이다. 당연하죠. 네. 그런데 데이터가 집중된 기존 기업이 직접 처리된 데이터를 공유하려 하지 않으면 신규 기업은 시장 진입이 어려워진다. 이해되죠? 질문할 거 없고 문제 풀면 돼요. 질문. 거래 비용은 언제 나와요? 응? 거래 비용은 어떨 때 발생하죠? 자, 여기에 봐봐. 그래서 이 단어 잘 봐. 그런데부터 이런 것들이 생기는데 그런데로 딱 나눴을 때 그지? 비용 절감하면 되지. 이때 비용이라고 했지. 그냥 거래 비용이나 생성 비용을 다 포함시킬 수 있지. 특정하지 않았잖아. 거래 비용이라고. 여기는 뭐 했어? 생성 비용 절감에 효율적이다. 신규 기업이 들어왔을 때. 왜? 신규 기업이 그러면 개인 데이터를 가지고 빅데이터를 만들려면 생성해야 될 거 아니야. 이해되니 문제인지? 오케이? 문제 풉니다. 1, 2, 3번. 참고로 말씀드리면 5번이 살짝 어려운 문제고요. 기억 안 나면 왔다 갔다 하면서 확인하면서 풉니다. 얘 문제 풀어야 되는데 어디 갔어? 이따 갔지? 이따 가서 입 헹구러 갔나 보다. 진짜. 누구 들어왔니? 소율이 들어왔고. 아, 이정준 진짜. 정진이 이 녀석은 공식적으로 무슨 일이 있어서 못 들어올 때는 떳떳하게 대답하면서 지가 그냥 빠지는 거면 대답을 안 해. 야, 문제 풀어. 좀 가본 것도 모르겠는데. 일일이 찾아보라니까. 문제 풀어. 아, 문제 안 돼. 프린트 줄게. 프린트. 프린트 뽑아줘. 오늘 나가는 부분만 풀어봐. 읽었으면 문제 풀어봐야지. 아씨, 이거 뭔데 이거 좀 뭐냐? 선생님, 답만 고르려고 노력해봐. 안 돼요. 소유권 거예요. 응. 응? 아, 이동권은 다른 거죠. 용어가 다르잖아. 3단락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봐봐. 소유권에서 이동권으로 바뀐다잖아. 너네 중에 다른 거지. 너 차이점은 부각하면서 읽었잖아, 우리가. 쌤이 읽었잖아요. 우리야 이거 싫어. 너 많이 네가 먹던 걸 나한테 송이야, 풀었어? 종찬 다 풀었어? 유진이 다 풀었어? 모르겠어요라고 하지 말고 문제 풀었어? 야, 조금 학교에서 옆에 같이 다니는 네, 작년에 들어온 거 아니에요? 월요일로 들어있습니다. 모르는 척 하지마니. 밀착차이 연락가 실체. 뭔데? 태연아,
그것도 풀 수 있어요? 네. 고기파스 차분하게 읽으세요. 정답의 근거는 다 지문에 있어. 수능 그림 찾기 하지 찾는 거야. 읽는 과정에서 이해도가 떨어져도 상관없어. 일단 비슷한 단어, 선지에 들어있는 그 단어가 들어있는 부분을 일단 기본은 찾아 들어가 줘야 돼. 풀 수 있다니까, 얘들아. 본인의 데이터를 보내는 이거를 뭐라 해야 되나? 그 영상에 근데 영상에 있는 그 이거는 제가 이전에서 내 이거 게임으로 자동이죠. 개조 자동이죠. 이거는 잠시만요, 저 7번만 풀게요. 쉬워져. 너무 쉬워져. 얘네가 쉬워졌다. 쉬워져. 쉬워져. 근데 계약하는 건 어떻게 해요? 계속 이걸로 나가요? 일단은 그 내신 대비 들어가기 전까지. 저는 끝났습니다. 언제 들어가요? 한 달 좀, 시험 25일이요. 10월 25일, 9월 9월 25일? 저희도 그쯤? 아, 원래 작년에는 10월 초쯤이었었는데, 중간고사. 9월 25일? 어? 아마 추석 때문에 땡겨서 하는 거겠지? 너네는? 너네도? 시험 기간쯤 그 학교 나한테 좀 올려줘. 걸려? 누구세요? 톡으로. 아니, 그러니까 시험 범위도 범위인데, 시험 날짜도. 수업 아니에요. 음, 상관없어. 저는 화장인데 다른 애들은 모르겠어요. 아, 화작 부분은 시험 대비 해줄 게 별로 없는데, 화작의 경우 기출 문제에서 뭐 나온다든가, 아니면 네, 10학년도 있고. 화작에서 주는 자료 프린트 잘 준비해야 돼. 자, 봅시다. 일단 화작 같은 경우는 문제를 최대한 구해서 출판사별로 주긴 하겠지만 좀 쉽지는 않을 거고요. 독서는 독서가 아마 이번에 시험 범위로 만약에 교과서로 선택과목으로 선택이 돼서 시험 범위 들어가게 되면 아마 기출됐던 모의고사 문제가 나올 가능성도 되게 높습니다. 교과서보다. 그럴 때는 변형 문제를 최대한 구해서 제공을 해 드릴 거고요. 내용은 한번 그렇게 설명하는데 이런 글처럼 독서 같은 경우는 나올 거니까. 아니야, 이건 내신이어서 내신은 그런 그냥 풀어도 돼. 자, 봅시다. 야, 이렇게 풀라고. 4번에 3번. 자, 집중해봐. 4번에 3번. 아니, 답만 이제. 자, 4번의 답은 3번 맞는데요. 보세요. 자, 데이터는 재사용. 자, 이 물리적 형체나 재사용 부분은 아까 얘기했잖아. 세분의0 일치 같은 경우는 이 1번, 2번, 3번, 4번 선지가 순차적으로 정보가 들어있을 수 있기 때문에 1번 선지는 1단락 안에서 확인하려고 하는 것도 좋아. 자, 그래서 여기 데이터 여기 설명 그대로 있고 교통 이용 내역이 직접 처리되면 경제적 가치를 지니는 데이터에서 교통 같은 내용 직접 처리되면 빅데이터가 되고 빅데이터는 경제적 가치 요거 엮어가지고 일부씩 따가지고 지금 2번 선지를 구성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거 찾아 들어가는 게 어렵지 않아. 이런 것들은 점수 주는 거야. 현행법 언급하는 데 들어가면 돼. 현행법 언급하는데
소유권과 함께. 자, 소유권은 여기도 있었지만 소유권은 여기도 일부 나오는데 현행법, 우리나라의 법. 여기까지 우리나라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거든요. 우리나라의 법에는 이동권을 명문화했다. 소유권이 아니다. 그래서 여기 현행법에는 소유권 아니다. 그래서 답은 3번 바로 잡히고요. 4번 선지, 5번 선지도 찾아 들어가줘야 되는 건 맞죠? 5번이 안 보여요. 5번? 그래서 안 보여도 상관없는 거야. 왜? 3번에서 4번 선택하고 그냥 지나가면 돼. 실전은. 오답 확인할 때 4번 더 확인해 볼게요. 자, 데이터로 발생한 이득이 빅데이터 보유자에게 집중되는 것은 부당하다. 이거 소유권과 관련되는 거죠. 이득, 경제적 가치. 그거 어디 있어요? 소유권과 관련된 거 여기 있습니다. 자, 부당하다. 빅데이터 보유자에게 집중되는 건 개인에게도 주어져야 된다는 견해 여기 있고. 자, 이동권 나왔네요. 이동권 언급하는데 봐봐. 정보 주체의 데이터 통제 범위가 정보 주체는 개인이야. 개인이 통제할 수 있는 범위가 본인의 행동, 개인의 행동 양상과 관련된 부분으로 확대됐다. 자, 그러면 데이터 이동권 도입과 관련된 부분. 자, 법제화 이전엔 이렇게 됐는데 법제 자, 도입으로 요 부분이죠. 도입으로 이런 사례를 들면서 정보 주체의 행동 양상과 관련된 부분 그대로 있잖아. 까지 범위가 확대됐다. 여기 가지고 찾아 들어가 줘야지. 머릿속에 기억돼 있으면 훨씬 더 좋고요. 예, 이런 것들 이해돼? 자, 그다음 5번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5번. 자, 이거 5번의 답은 자, 4번. 자, 5번의 답은 5번입니다. 야, 왜 틀려? 자, 4번 선지랑 한번 확인해 봅시다. 이거 잘 봐야 돼. 잘 봐. 네. 자, 보고 바로 찾아 들어가지 말고요. 이 선지가 맞으려면 어때야 되는지 봅니다. 자, 자, B와 달리니까 일단 B는 나중에 확인할게요. 자, A의 입장에서는 긍정적 입장이었습니다. 데이터 이동권 도입에 대해서. 데이터 입장에서 뭐뭐이므로 데이터의 공유나 유통의 활성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겠군까지는 적절해요. 근데 이것이 최종적으로 적절하려면 이래야 됩니다. 자, 그럼 보세요. 나는 바로 데이터를 이동하여 경제적 이득을 취할 수 있답니다. 이 선지가 맞으려면 나가 경제적 이득을 취득해야 돼요. 그런데 보세요. 이 선지 보세요. 나가 가로 데이터를 이동했죠? 누구의 요청에 따라? 개인의 요청에 따라. 그러면 나는 뭐예요? 이미 뭘 가지고 있는? 이미 정보를 가지고 있는 기업. 이 개인이 지정해서 야 가로 이동해 라고 데이터를 받은 기업이 이 선지가 적절하다고 쳐봐. 나가 가로 데이터를 이동해 줬어요. 그럼 누가 이득 받습니까? 데이터 받은 애들이 비용을 절감합니다. 생산 비용 절감. 근데 이 선지는 어때요? 확대래요. 나가 가로 데이터를 이동하여 나가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5번 적절하지 않죠. 그러면 B는 확인할 바 없어. 확인할 필요 없는 거예요. 네. 아시겠죠? 됐니? 네. 너 진짜. 자, 6번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4번. 잘했어. 진짜로? 6번의 답은 4번이에요. 잠깐만. 맞아요. 왜냐면 보면 알겠지만 이 보기 박스에 답이 되는 근거는요. 아까 얘기했던 다만이라고 했던 요 예외 사례가 문제로 활용된 겁니다. 자, 보면 A은행은 개인 고객들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분석 가공하여 자산 관리 데이터 서비스인 연령별, 직업군별 등 고객 맞춤형 금융 상품 추천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 서비스는
이 서비스는 분석 가공해서 만든 겁니다. 갑은 본인의 데이터, 갑은 개인이죠. 그러면 정보 주체, 개인. 제공에 동의하여 A은행으로부터 소정의 포인트를 받았다. 데이터 이동권이 법제화된 이후, 자, 법제화 이전엔 그랬고요. 갑은 B은행 체크카드를 발급받은 뒤 A은행에게 계좌 자동 이체 항목 체크카드 사용 내역, 연령별 맞춤형 금융상품 추천 서비스 내역을 B은행으로 이동한 것을 요청했다. 그래서 A가 기존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던 기업, B가 갑이 지정해서 데이터를 받게끔 한 기업입니다. 이득은 얘가 보겠죠. 그러면 비용 절감은. 네. 자, 갑은 본인의 데이터를 이동 요청하면 A은행은 갑의 체크카드 사용 내역을 B은행으로 전송해야 된다. 적절하죠? 이 부분의 내용을 읽으면서 이 그림에서 얘가 A, 얘가 B라고 보고 데이터가 일로 간다라고 쓰고 얘가 갑이라고 본 다음에 문제를 풀어도 미리 메모를 했다면 문제 풀기는 좀 편해질 겁니다. 네. 좀 더 가보죠. 그런 식으로 나가면 갑의 데이터 이쪽은 자, 요거 맞고요. 다른 거 다 맞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소유권 주체가 정보 주체를 본다면 갑이 자 A은행으로부터 받은 포인트는 본인의 데이터 제공에 대한 대가. 이해됐어요, 무슨 얘기인지? 하죠. 자, 그래서 개인도 그 대가를 받는 것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자, 갑이 본인의 데이터를 보유한 A은행을 상대로 요청한 연령별 맞춤 요구 서비스 내역은 데이터 이동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없습니다. 왜요? 때문에 자, 분석 가공된 데이터는 새로운 가치를 가져요. 새로운 가치를 갖는 것이어서 데이터 이동권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7번의 답은 1번. 네, 1번이에요. 진짜 다 맞췄어요. 자, 오케이. 중요해. 좋았어. 자, 이번에 문제. 요거는 15분? 우리 10시까지야. 네? 8시 반에 시작했으니까 1시간 반, 10시. 충분하잖아. 다이소 가야 된대요. 다이소? 다이소 몇 시에 닫는데? 10시. 9시 반에. 9시 반에 난다고? 자, 아니야. 자, 꼭 오늘 사야 돼? 제가 뭐 좀 인생이 불편해지는 거. 자, 인생 불편해. 잠깐만 뭐죠? 자, 요거는 과학 지문입니다. 과학보단 기술 지문이에요. 근데 기술 지문이 포기. 자, 기술 지문이 의외로 쉬울 수 있습니다. 있어요. 자, 8번은요. 세부 내용 일치가 아니라 8번은 논지 전개 방식. 글을 써내려간 방식을 묻는 거고 이럴 때 이런 문제를 되게 부분적으로 푸는 방법은 첫 단락과 마지막 단락을 한번 읽어보는 거나 자, 첫 단락은 무조건 보되 각 단락의 첫 문장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보면 거칠게 그렇게 보고 문제 답을 한번 골라내는 시도를 하는 것도 시간 부족할 땐 가능합니다. 네. 아니, 근데 여기를 접근해 들어왔을 때 찍더라도 그렇게 보고 찍는 게 훨씬 더 편하고요. 그래서 선지를 끊어가면서 확인해 봐야 되는 거고. 요거 세부 내용 일치죠? 세부 내용 일치니까 찾아 들어가서 그럴 때 뭐 수정 이외에도 앞전 효과를 보이는 재료가 존재한다. 그럼 재료에 대한 언급, 앞전 효과 관련된 부분을 찾아가서 있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이것도 뭐예요? 순서대로 지문에서 순차적으로 들어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키워드가 되는 것들을 찾아 들어서 일부 내용 일치를 한번 확인해 보는 거죠. 물론 읽기는 읽을 거예요. 좀 이따가.
10번 기억으로와 부분 한정돼서 나왔습니다. 여기만 나와 있지만 이것을 둘러싸서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이 안에서 일단 범위를 한정해서 여기를 읽어가지고 문제를 풀면 되죠. 그러면 저 같으면 시간이 부족하다면 일단 3단락까지는 읽고요. 문제를 일단 풀러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찾아지지 않은 선지의 내용은 부분적으로 찾아 들어가기. 이해됐니 무슨 얘기인지? 자, 요 내용 그런 식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야, 리모컨 어디다 놨어? 에어컨 리모컨. 여보세요? 우와, 잠깐 꺼줘. 자, 갑니다. 3단락까지만 읽고 1번, 잠깐. 8, 9, 10번은 한번 풀어보죠. 1, 2, 3달러까지. 물론 풀 때 답이 안 나오면 후반부 일부 부분적으로 찾아 들어가서 풉니다. 1, 2, 3단락은 같이 읽습니다. 자, 저울은 흔히 지렛대 원리를 이용하거나 전기 저항 변화를 측정하여 질량을 잰다. 질량을 재는 원리를 얘기해요. 그렇다면 초정밀 저울은 기체 분자나 DNA와 같은 미세 물질의 질량을 어떻게 잴까? 이에 답하기 위해서는 앞전 효과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그러면 앞전 효과가 뭔지 설명을 다 하고 나면 그 다음 설명할 거 뭡니까? 재는 방식. 오케이, 재는 방법 가르쳐 줍니다. 그럼 여기에서 보세요. 자, 초정밀 저울은요. 지렛대의 원리를 이용하지도 않고요. 전기 저항의 원리를 변화를 측정하는 방식도 아닌 겁니다. 왜? 그렇다면 얘가 둘 중에 하나의 방법을 사용한다면 그걸 설명하겠죠. 그런데 뭘 사용해요? 앞전 효과라는 원리를 사용하는 겁니다. 자, 그 이해에 가보죠. 왜 용어가 앞전 효과냐? 앞전 효과에는 재료에 기계적 변형이 생기면 재료에 전압이 발생하는 1차 앞전 효과와 두 가지 종류예요. 재료에 전압을 걸면 재료에 기계적 변형이 생기는 2차 앞전 효과가 있다. 요거 구분해서 알아두시면 되고 두 앞전 효과가 모두 생기는 재료가 앞전체. 자, 앞전체의 정의. 자, 주로 수정이 쓰인다. 그럼 뭐야? 앞전체에는 수정이 아닌 다른 것도 있다는 뜻입니다. 네. 주로니까. 한 번 더 가죠. 여기에선 설명이 잘 안 나왔지만 왜 하필 용어가 앞전이라는 용어를 썼을까? 전기를 눌러. 이게 전기가 아쉬운 누르는 지점이 있습니다. 거예요. 전압은 자, 여기 관계를 보죠. 기계적 변형이 생기면 정리해도 메모를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전압이 발생해요. 아주 간단하게 전류가 흐른다고 얘기합시다. 어려워. 자, 전압이 발생하면 기계적 변형이 발생합니다. 그럴 때 기계적 변형은요. 좀 보시면 자, 이런 거예요. 어쨌든 이게 둘 다 일어나는 경우가 앞전체라고 한 거예요. 그냥 여기서 설명을 더 해주고 싶은데 내가 설명하면 보충 설명이 되니까 빼놓고 있는 그대로만 읽고 가봅시다. 좋아요. 자, 앞전체로 사용하는 수정은 특정 방향으로 절단 가공하여 납작한 원판 모양으로 만든다. 자, 이후 원판의 양면에 전극을 만든 후 플러스와 마이너스극을 교대로 바뀌는 전압을 가면 이거 과학을 좀 하는 애들은 알 텐데 근데 이게 플러스와 마이너스극이 교대로 바뀌는 전압을 뭐라 그래요? 네, 됐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자, 이렇게 원판 모양으로 수정을 잘라서 위쪽에는 플러스, 아래쪽에는 마이너스를 계속 가하는 게 아니라 여기를 플러스 줬다가 여기를 플러스 줬다가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줬다가 이번엔 플러스 마이너스를 줬다가 이렇게 극을 교대로 바꾸는 전압을 가하면 수정이 진동한다. 보세요.
전압을 가했더니 진동합니다. 이 진동이 바로 뭐예요? 뭐지? 아까 얘기했잖아. 여기 앞전 효과에서 전압을 가하면 기계적 변형이 생겨. 그게 진동이에요? 그게 진동인 거죠. 이때 진동이 바로 기계적 변형이다. 그럼 거꾸로 진동이 발생하면 뭐가 발생하겠어요? 전압. 네, 전압이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때 전압의 주파수를 수정의 고유 주파수와 일치시켜 수정이 큰 폭으로 진동하도록 하여. 아, 그럼 이거네. 일치하게 전압의 주파수와 수정이 가진 고유 주파수가 일치하게 되면 폭이 커져요. 커진 진동이 일어난다는 거고요. 그러면 측정이 쉽네. 쉽다. 그렇게 만든 게 수정 진동자. 자, 거꾸로 얘기해 봅시다. 차이점 부각하세요. 만약에 전압의 주파수를 수정의 고유 주파수와 일치시키지 않으면 측정은 어려운 겁니다. 네. 생각해 보죠. 고유 주파수란 무슨 뜻이냐? 고유 주파수란 어떤 물체가 가지는 고유한 진동 주파수인데 너무 쉽죠? 말이? 자, 네. 고유한이 무슨 뜻이냐면 사전적 의미로 오리엔트 그것만이 자체. 가지는 유니크한 가지는 그리고 변하지 않는 일반적으로는 겹치지 않고 그것만이 가져서 그것이 변하지 않는 게 고유 주파수입니다. 고유란 뜻이에요. 인데 같은 앞전체라도 같은 수정이라도 앞전체 모양과 크기에 따라 달라진다. 고유 주파수는.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진 수정 진동자가 특정 고유 주파수를 가지게 되면 그 수정 진동자는 그 해당 고유 주파수를 변치 않고 가지게 되는 거예요. 고유라는 게 그 뜻이니까. 그래서 이런 모양으로 만들었더니 10이라고 하는 고유 주파수를 갖는다. 단위는 생각할게. 이번에 작게 만들었더니 5라는 고유 주파수를 갖는다. 전압을 가할 때 일치시켜서 가질 때. 이거는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갑시다. 자, 달라진다. 자, 수정 진동자에 어떤 물질이 달라붙어 질량이 증가하면 야, 여기 지금 컴퓨터. 자, 우리 이게 수현이 그 검사 받아야 되지 않을까? ADHD라고 하는 게 있거든. 그걸 한번 검사를 좀 받아야 될지도 몰라. 어, 자, 나 지금 갑자기 당 떨어져. 뭐 드실래요? 아니야. 바나나 우유? 어? 바나나 우유가 있어? 네. 그거라도 하나만 갖다. 야, 잠깐만 쉴게. 야, 이거 5분만 쉬어. 잠깐만 쉴게. 그때 다 먹지 않았어? 없어. 밑에 있네. 밑에 있다. 저 넣어놨죠? 잠깐만 쉬자. 5분? 응? 지우 들어왔다, 지우. 지우도 근데 수현이랑 상태가 똑같을 것 같은데. 뭐라고? 이런 질문이 흥미로운 애들이 있을 텐데. Never. 동찬이, 왜? 예준이, 민우 이런 애들은 너 되게 흥미 없어 보여. 너 완전 흥미 없어. 강원이는 귀가 다 어디 갔어? 제가 작년까지만 해도 얘 원래 귀가 있는데. 제가 작년까지만 해도 통합과학을 배웠잖아요. 근데 올해부터는 과학을 아예
안 배우게 되면서 이런 과학 지문이 약간 뇌에서 튕겨져 나가요. 전혀 들어오지 않아요. 그냥 원자, 전자, 전압이라는 말만 들어도 제 뇌가 거부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가 자꾸 튕겨나가고 이해가 안 되는 이유는 그것과 관련된 기억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일부 있어야 돼. 없다면 관심사나 호기심이라도 가져야 돼. 억지로라도. 그래야 걔가 입수가 돼. 신지우, 말해봐. 안녕. 안녕. 자, 이거 3단락까지만 하고 문제 풀로 한번 들어봅시다. 그래서 자, 수정 진동자의 어떤 물질이 달라붙어 질량이 증가하면 고유 주파수에서 원래 진동하던 수정 진동자의 주파수가 감소한다. 질량이 늘면 주변에서 그래서 비례관계죠. 자, 물질이 달라붙어서 수정 진동자의 질량이 증가하면 고유 주파수보다 그 주파수가 감소하는 거고요. 수정 진동자의 주파수는 매우 작은 질량 변화에 민감하게 변하므로 기체 분자나 DNA와 같은 미세한 물질의 질량을 측정할 수 있다. 진동자에서 질량 민감도는 주파수의 변화 정도를 측정된 질량으로 나눈 값인데 수정 진동자의 질량 민감도는 매우 크다. 그 말은 질량 민감도 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질량에 따라 얼마나 민감하냐를 따졌을 때 측정된 질량에 대해 변화 정도, 주파수의 변화량 정도로 쓰면 되겠네요. 근데 질량 민감도가 크대요. 그래서 질량 민감도가 크다는 건 똑같이 1에서 만약에 질량의 변화도 만약에 질량이 한 3 정도 됐다면 다른 것의 질량 민감도 주파수 변화는 뭐 그 변화량이 4 정도가 변한다 치자. 뭐 그러니까는 뭐 10에서 6으로 해서 4 정도가 변한다고 친다면 수정 진동자 민감도는 3 정도 증가했을 때 막 10이나 가까이 막 이렇게 변하면 그게 질량 민감도가 큰 거겠죠. 그래서 아주 작은 질량의 주파수의 변화량이 크다. 그 얘기입니다. 원래 뒤도 읽어야 되거든요. 뒤도 읽어야 되지만 요거 가지고 8, 9, 10까지만 한번 문제 풀어볼까요? 제가 풀겠습니다. 기다릴 테니까 8, 9, 10번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찾아가면서. 얘들아 문제 풀어봐. 집중해서. 알아. 그거. 연색이랑 수연아 문제 풀어야 돼. 문제. 이 원리가 쓸데없지. 힘들다. 이거야. 해맑아서 짜증나. 완전히 알아서 주고. 이거다. 아, 10시 끝날 수도 있고 아니면 쌤. 응? 이게 만약에요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 둘을 진짜 도무지 찾을 수 없을 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이제 잘못 읽은 거야.
그러면 현장에서는 답이 안 나와. 어떻게? 그 헷갈리지 둘 중에 하나 헷갈리는 상황 자체에 안 들어가는 게 일단 승리. 이미 일단 들어갔으면 50% 이하야 정답. 그럼 고쳐서 틀리고 안 고쳐서 틀리고. 그래서 나한테 물어봐 애들이 재수생들이 뭐라고. 선생님 이렇게 헷갈리는 문제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헷갈린 선지 있을 때 일단 헷갈렸다라는 건 글 읽을 때 잘못 읽은 거다. 이해 수준이 부족한 거다. 아예 거기에 들어가지 않는 게 중요하다. 함정이야. 저는 이런 걸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럴 때에도 어쨌든 비교해서 더 아닌 것. 오케이, 알겠어요. 새로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할 때 위에 거 골라요? 아래 거 골라요? 그게 위아래 그건 네가 알아서 미치겠다고요? 정하세요. 네가 알아서.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왜 야자? 정답. 정답. 76년생. 제발 집중해서 문제 좀 풀어줘. 제발. 없어요. 저희 아이들의 집중 맞아요. 근데 자 이거 하고 끝낼 거야. 빨리 해. 어찌 제 취향 이상해. 아 7살부터 매크로가 기억에서는 소래도 70년대 음. 전국에 80년대생이 아니었어요? 치우세요? 우와 현재 전화번호가 7557이에요. 쌤 저희 엄마랑 5살 차이밖에 안 돼요. 저희 아빠랑 어머니가 80 연생. 음. 저희 엄마는 81년생. 아빠 80년생. 기억에. 와. 저희 엄마 아빠 진짜 80년. 아, 다 조용히 해봐요. 아, 건강부터 자 집중하고 문제 풀어라. 얘들아 들어봐. 전국에 가는 전업의 주파수를 자 같이 풉니다. 전국에 10번까지만 푸세요. 11번은 나중에. 전국에 가는 전업의 주파수. 이미 다 푼 학생들은 더 풀어도 됩니다. 저는 바꿀게요. 콜이랑 전국에 가해지는 특정 주파수. 전국에 가해지는 아, 야 나가 다 나가. 전국에 가해지는 특정 주파수. 좀 재밌. 애들이 이런 글이 더 재밌지 않아요? 이런 글? 6번인데. 그냥 정말 많은 진단을 그렇게 자 확인해 보죠. 8번의 답은 5번이에요. 그죠? 네. 왜냐면 다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5번 선지는 안 읽고 풀어도 됩니다. 제작 방법을 소개했지만 제작 시 위점은 없고요. 앞전역의 개념을 정의한 것까지는 있지만 앞전체 장단점을 얘기한 건 없습니다. 앞전 효과의 종류까지는 얘기했어요. 1차 앞전 효과, 2차 앞전 효과. 그 분류된 앞전체 구조를 비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다음 앞전체 유형을 구분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초정밀 저울의 작동 과정도 안 읽긴 했는데 뒤에 앞전체 유형을 구분하는 기준, 앞전 효과의 종류는 있었지만 앞전체 종류를 언급하지 않았어요. 앞전체와 앞전 효과는 다릅니다. 자, 그다음 9번
일일이 찾아 들어가면 되죠. 찾아 들어가면 되는데 4번 어떻게? 4번이죠. 왜냐면 고유 주파수를 설명할 때 여기 고유 주파수 설명하는 데에서 모양과 크기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크기가 어디 있어? 몇 번이었지? 4번이요. 같은 방향으로 절단한 수정의 크기가 달라도 고유 주파수 같다. 크기가 다르면 고유 주파수는 달라집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자, 10번. 5번. 10번의 답은 5번입니다. 왜냐면 1, 2, 3, 4가 또 다 적절해요. 그래서 느껴지는데 자 보세요. 이거 5번 선지가 왜 말이 안 되는지 봐봐. 네. 기억의 전극에 가해지는 특정 주파수의 전압은 앞전체의 고유 주파수 값을 크게 만든다면 고유 주파수는요 고유한 거예요. 크게 만들거나 작게 만들 수 없습니다. 고유라는 단어 자체가 그 뜻이죠. 이해됐니? 그리고 뭔가요? 진폭이 커지는 거죠. 예. 진폭이 커지는 겁니다. 다음. 자, 11번은 우리가 안 읽은 부분에서 푼 문제여서 11번의 답은 5번이 아닙니다. 자, 보기만 잠깐만 읽어볼게요. 원래 읽어야 되는데 잠깐만 여기까지 지금 확인해 볼게. 우리가 몇 달러까지만 읽었냐면 3달러까지밖에 안 읽었거든요. 그런데 3달러까지밖에 안 읽었는데 8, 9, 10번 세 문제가 다 풀립니다. 이거 문제 잘못 낸 거예요. 이렇게 내면 안 됩니다. 평가원이야, 평가원. 그럼 문제는 그래서 그런데 너희들이 알아둬야 될 게 이런 기술 지문, 과학 기술 지문이 정보량이 되게 많아. 너무 많아. 많은데 그래서 싫어하고 어려워하지만 실제로 문제를 풀 땐 훨씬 간단하게 풀릴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보량에 너무 질려가지고 미리부터 질려서 나 못 풀어라고 할 게 아니라 그 특정 단락까지는 차분하게 읽어주고 거기에서 접근했으면 한번 거꾸로 생각해 보죠. 이 제시문을 딸린 문제를 풀기 위해서 모든 글을 다 읽고 완전히 이해를 시간을 들여서 하고 문제풀이 들어갔으면 걔는 손해입니다. 결과적으로는. 물론 최악의 경우 다 그렇게 샅샅이 읽어야지만 문제를 풀 수 있는 난이도의 지문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해서도 문제가 풀릴 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고 처음 시도는 그런 식으로 나가는 거고 그다음 4단락과 5단락도 원래는 읽어줘야 되는데요. 11번에 2번. 자, 11번 한번 가보죠. 11번의 답은 2번 맞아요. 자, 볼게요. 그냥 적절한 건데 한번 볼게. 알코올 감지기 A와 B를 이용하여 어떤 밀폐된 공간에 있는 혼합기체의 알코올 농도를 측정했다. A와 B는 모두 진동자에 알코올이 달라붙을 수 있도록 처리되어 있다. A와 B 모두 시간이 흐름에 따라 주파수가 감소하다. 감소한다는 건 뭐야? 질량이 커진 거죠. 알코올이 달라붙으면서. 그쵸? 더 이상 감소하지 않고 더 이상 질량이 늘어나지 않는 거지. 네. 일정하게 유지됐다. 측정하는 동안 밀폐된 공간의 상황은 변동이 없다는 얘기인데요. 자, 보세요. 이게 선지를 잘 끊어 읽어야 돼. 2번 선지를 읽어줄게요. 이거 설명하고 끝낼 거야, 수연아. 이거 좀 잠깐만 봐줘. 자, B에 달라붙은 알코올의 양은 변하지 않고 다른 기체가 함께 달라붙은 후 진동자의 주파수가 일정하게 유지된다면 이때 주파수의 값은 너무 깁니다. 알코올만 붙었을 때보다 어디에? B에 크냐 작냐인데 여기 앞에 내용을 잘 읽으셔야 됩니다. 그 이해가 안 돼요. 자, 봐요. 이거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B가 여기에도 하나 있고 여기에도 하나 있다고 칩시다. 여기에 알코올이 붙어요, 각각.
그런데 여기에 보면 알코올의 양은 달라붙은 알코올의 양은 변하지 않고 알코올의 양은 변하지 않고 더 이상 다른 기체가 함께 붙어요. 그리고 알코올만 붙었을 때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면 알코올만 붙었을 때 알코올이 10 붙어 있고 알코올이 10 붙어 있는데 하나는 다른 기체도 붙은 겁니다. 그럼 질량이 어때요? 얘가 더 늘어나죠. 질량이 더 크죠? 질량이 크면 독파수는 어떻게 됩니까? 맞습니다. 작아지죠? 얘보다 작겠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 내용이 어렵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용어에 질리지 말고 다른 형태의 정보로 머릿속에 정리할 수 있다면 그때 그 답은 확인이 됩니다. 답은 그래서 그 훈련을 해야 돼. 그 훈련. 단어에 질리지 않는 훈련이요? 그리고 이렇게 머릿속으로 다른 형태로 떠올릴 수 있는 훈련. 알겠니? 자, 오늘 여기까지 수업을 진도로 나가죠. 왜? 또? 저 안 놀러 갔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 수고했어. 안 올라왔다고? 저 놀러 가서 놀아요. 알았어. 가나 수고했다. 뭐라고?